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어제 밤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듣고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참 기가 막히고 참 슬픈 이야기였죠. 그래서 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 정말 안타까운 청년들인데 어떻게 이제 위로를 할 수 없겠죠. 예, 위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간이 좀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게 국민적으로 상당히 슬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은 약간 좀 코멘트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자숙을 하고 또 사회 전체가 약간 자제를 하면서 뭔가 어떤 좀 소위 얘기해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얼마 전에 영국 총리가 이제 새로 임명이 됐죠. 임명이라고 국민한테 임명이 된 거죠. 선출이 된 거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국은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직선제로 국민이 대통령을 뽑듯이 개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말하자면 이제 여당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따지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 그냥 자동으로 여당이 되고 또 다수당이 당수가 수상이 되는 그런 어떤 의원 내각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니시 순액이라고 하죠, 이름이. 니시 순액. 인도계라고 합니다. 40대 초반에 상당히 젊은 총리죠. 얼굴을 보니까 이제 영국 피는 안 섞인 것 같아요. 그냥 인도 분이시고 와이프도 이제 인도 사람이고 본인도 이제 아버지 부모도 다 인도 분이고. 장인어른이 이제 인도에서 이제 탑10 안에 드는 대기업의 총수시고 또 재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또 상당히 재력가일 거기 때문에 배우자는 이제 공동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시 순액 총리가 인도계로서는 영국 최초로 이번에 영국 수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참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죠. 일단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전 세계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본인들이 또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약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수당하고 이제 노동당 총리의 수를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총 보면은 이제 보수당이 약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고 노동당은 3분의 1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보수당 총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국가적인 상징인 어떤 왕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미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죠. 그런 나라인데 본인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식민지라는 개념이 없지만 영연방 국가로 되어 있죠. 영연방 국가로 되어 있는 인도계에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총리로. 그래서 뭔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탈보수를 좀 띠는 것이고 상당히 진보적인 발상인 거죠. 진보적인 발상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번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당 총서기는 3년임을 함으로써 총 15년을 지금 이제 재위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국가의 어떤 리더의 어떤 발탁 과정을 보면, 발탁 자체를 보면은 의미한 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영국 총리가 이제 영국계가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의 상당히 큰 고민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영국은 뭐 미국에 이제 패권을 넘겨주면서 20세기 초부터 이제 패권을 넘겨주면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뭐 이기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그 패권국의 지위를 내려놓고 지금 이제 보통 국가로서 그냥 아일랜드 섬이 잉글랜드 브리튼 제도, 이제 브리튼 제도라고 하죠. 브리튼 섬에 그냥 섬나라로 이제 축소가 됐죠. 물론 이제 영연방 국가가 있다고 하지만 뭐 그들은 이제 상당히 느슨한 개념이고 영어로는 이제 커먼웰스라고 합니다. 커먼웰스. 그래서 영국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300년 동안 이제 대영제국이라는 어떤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 국가 시스템을 돌아가게 했던 그 시스템으로 이제 보통 국가로 남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죠. 마치 이제 큰 옷을 입고 있다가 몸이 작아졌는데 옷은 계속 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 기능 자체가 뭔가 좀 다운사이징 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눈높이는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대영제국의 어떤 그 유산을 바라보고 있고 또 국가의 어떤 체격은 상당히 작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지를 못하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도 강소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대기업인데도 뭔가 크긴 큰데 매출이 크고 크긴 큰데 뭔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발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업이 있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봤을 때는 뭐 싱가포르라든지 또는 홍콩이라든지 뭐 지금은 이제 중국령이 됐지만 또는 대한민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그 뭐 예전에 어떤 큰 영화가 없던 국가지만 지금 상당히 그 발전에 대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뭔가 상당히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국민 전체가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밟아온 행태는 20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 지금까지 밟아온 행태는 뭔가 지쳐 보이는 나라, 예, 그리고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는 나라, 이런 나라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어떤 전통이잖아요. 뭐 전 세계를 호령했다는 그 어떤 그런 것이 참 좋은 전통일 수 있죠. 자기들 스스로는 물론 거기서 이제 식민지로 고생했던 국가들은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어떤 영광스러운 과거도 지금과 맞지 않는 상황, 지금의 발전을 저해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는 국가나 국민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 영국이 이제 인도계 총리를 이제 세운 거는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발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이제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의 어떤 눈높이를 가져가면서 또 행위는 상당히 진보적인 어떤 제스처인 것처럼 이제 보여지게 만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타 쌍피 예, 한 번 쳐서 두 개를 얻는 그런 어떤 효과를 이번에 만들어낸 어떤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인도계 총리를 함으로써 뭐 예전에 인도가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도 이제 영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상당히 껄끄러워했고 지금 인도는 상당히 대국이니까 그래서 인도가 예전에 뭐 영국의 어떤 식민지였다는 것을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영연방으로 또 속해 있죠. 그래서 인도도 약간 어정쩡한 거예요. 영연방이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또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뭐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의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도움이라든지 협력 이런 것들을 영국이 좀 이제 떳떳하게 이제 바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또 인도도 마찬가지로 뭐 시원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미동맹처럼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었어요. 서로가 안 되어 있었어요. 뭐가 껄끄러운 서걱거리는 상황인 거죠. 서걱거리는 상황. 근데 이 상황을 그냥 인도계 총리를 딱 지명함으로써 그냥 인도도 이제부터는 야 우리는 한 프렌드
형제야 또는 친구야 어떤 이런 어떤 개념을 그냥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이고 또 영국 입장에서도 뭐 너희들 우리 뭐 옛날 식민지였던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지금 우리 총리도 다 인도계고 우린 결국은 뭐 한 나라야. 한 나라고 한 공동체 어떤 커먼웰스 그러니까 공통의 어떤 부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공동체야. 이런 생계를 그냥 떳떳하게 함으로써 뭐 이제 인도한테 좀 더 협력적인 그런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아주 편해지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건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타국가의 국민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50대가 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저도 뭐 20대 때 영국을 보고 뭐 30대 영국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봤던 어떤 영국과 요번에 어떤 영국을 딱 보는 순간 야, 참 이건 신의 한 수다. 참 신의 한 수다. 물론 이제 그 효과를 얼마나 또 이제 지금 이제 영국이라는 어떤 이 전체 국민이라든지 또는 기업 또는 국가 시스템이 그걸 잘 이제 또 엮어내서 콜라보를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예, 상당히 좋은 분위기예요. 예, 인도하고도 그렇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그 브렉시트 한 지가 이제 꽤 됐잖아요. 이제 한 5년이 됐죠. 이제 한 5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5년이 더 됐죠. 예, 14년 더 있으면 7년이 됐나요? 예, 6년 정도, 8년 정도 됐네요. 예, 그래서 이 브렉시티가 이제 된 지가 꽤 된 상황에서 영국도 이제 정체성을 예전 같이 찾아가야 되는데 뭔가 유럽이라는 어떤 이제 보호막이 없어지고 이제 예전처럼 이제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옛날 상당히 지금도 친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영연방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좀 취해가야 될 어떤 영국의 상황에서 인도라는 어떤 기정사실화된 어떤 협력해야 될 대상을 그냥 이렇게 얻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브렉시티로 상당히 경제적인 고민에 처해 있던 영국은 이번 어떤 그 총리 임명으로 뭔가 약간 활로의 어떤 명분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사시다 보면은 본인이 지금 사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젊으신 분들이니까 본인들이 이제 지금 당장 누구를 임명하고 이럴 상황은 없으시겠지만 누군가 어떤 뭐 친구 관계를 가진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제 뭐 이렇게 협력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 또는 나하고 뭔가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또는 내가 속으로는 참 이 사람이 별론데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사실은 상당히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거 내 성질대로 할 거야 또는 내가 싫은 사람을 안 봐 내가 나하고 좀 맞는 사람하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본인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기회가 잘 안 생깁니다. 예, 기회가 잘 안 생겨요. 이 기회라는 것은 보통 보면은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랑 다른 사람하고 뭔가 이게 자꾸 이제 뭔가의 어떤 영역이 이게 매치가 됐을 때 그때 약간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도 너무 이렇게 자기랑 막 닮고 너무 이렇게 막 맞는 사람하고만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너무 또 이게 찰떡궁합이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좋다고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하시는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기업가로서는 어떤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본인이 좀 껄끄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이나 상대에 대해서 그걸 과감하게 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이번에 영국 어떤 리시 수낙 총리를 임명하는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안에는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예. 또 이제 아마 반대가 많았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저기 우리도 그래도 영국 식민지 출신을 한다는 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이 지금 상당히 뭔가를 좀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거죠. 예. 반면에 이제 중국을 보면은 지금 이제 3년임 저번에 제가 이제 금요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대만을 이제 접수하기 위한 어떤 포석이죠. 예, 대만을 접수하고 또 지금 이제 위기 상태에 몰려 있는, 그러니까 이제 패권국의 지위를 놓고 미국과 경쟁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어떤 견제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2위도 고사하고 이제 3, 4위 정도로 추락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근데 1위를 물론 할 수도 있죠.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위기, 그러니까 챌린지의 상황, 그러니까 실현의 상황인 거죠, 중국이. 그래서 이런 실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람이 시진핑이라는 어떤 변하지 않는 리더십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리더십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어떻게 중국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이걸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영국이 어떤 지금 블랙시트 상황의 영국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국 총리를 삼은 것처럼 인도의 총리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의 어떤 지금 상당히 척지는 상황. 지금까지 미국이 하고 20, 30년 잘 지냈잖아요. 등소평 때도 그렇고 상당히 그 미국하고는 정말 찰떡궁합 같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친했던 사람하고 지금 이제 멀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서걱거리는 거죠. 예전에는 막 진짜 같이 잠도 자고 여행도 같이 갔던 사람인데 지금 막 이제 거의 원수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을 중국이 이제 어떻게 모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중국이 나름대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담보물로 가지고 있던 대만도 이제 가져오고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전체적인 총합을 해서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단일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좀 단합된 힘으로 뭔가를 돌파해 나가보자라는 어떤 그런 포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나라가 과연 지금 국제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어떤 통섭 그리고 이제 포용 그리고 이제 다원주의 어떤 개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어떤 트렌드잖아요. 미국도 결국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다른 국가들이 하나로 이제 모여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유럽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의 트렌드인 거죠. 이제 국가주의라든지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어필을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미국도 결국은 그런 어떤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아예 없잖아요. 그런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경계선을 자꾸 허물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베네핏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인데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해서 민족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더 민족적인 테리토리를 더 이제 확장시켜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단일 대우의 어떤 힘을 만들어내서 외세와 싸워서 우리를 지키겠다. 이 개념이 지금 시진핑의 개념이에요. 예, 시진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도 포기하고 이제 공동부유라고 하죠. 공동부유. 이제 같이 다 잘 살자. 이런 어떤 공동부유의 어떤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뭐 공동부유는 뭐 전형적인 공산주의의 어떤 원칙으로 되돌아간 거죠. 예전 등소평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개방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같은 어떤 사회주의를 이제 했었다면 지금까지 이제는 뭐 전형적인 공산주의입니다. 그냥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지금 뭐 중국을 대탈출하고 있는 이유도 자산가들이 이제 자유 경쟁을 시키지 않고 누군가를 이제 일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자꾸 도와주고 반대로 이제 일 잘하거나 뭐 경쟁력이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개인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으면 본인이 이제 마음껏 이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가야 자기가 완전히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본가들은 이제 중국에 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중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시진핑 3년임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영국이라든지 어떤 영국의 이번에 리시 스낙 총리 임명하고 시진핑의 3년임 임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예, 완전히 다른 방향. 한쪽은 다원주의 그리고 또 다른 다원주의 또 다른 것들 이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포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자는 어떤 개념이라면 중국은 반대로 다원주의가 아니라 단일 대우죠. 예, 하나로 합쳐서 뭉쳐서 중국인이야 단결하라. 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연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이 뭐 잘하면 이제 좋은데 시대적 트렌드가 과연 그게 이제 잘 먹힐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예, 사실 시너지가 안 나죠. 예, 뭔가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만 하고만 이렇게 자꾸 순종교배를 하고 뭐 오스트리아 옛날 합스부르크 왕가들처럼 자기 친족들하고만 결혼해서 이제 왕족의 어떤 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왕족의 소멸의 어떤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은 이게 순혈주의, 예, 순수한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 중국 하나의 어떤 원칙 이런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상당히 멋있고
국민들이 상당히 단결할 것 같은 어떤 빌미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텐션이라든지 긴장감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줌으로써 오히려 약간 사회가 루즈해지는 역할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늘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뭔가 탱글탱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도 발전하려면 뭐 인도계니 뭐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다 서로를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이렇게 자꾸 나가게 해줘야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이게 한족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국가 안에서 여러 민족이라든지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지역이 경쟁을 해서 국가가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중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국가의 어떤 리더십의 임명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을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